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권력, 말솜씨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절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절을 통해 어떻게 관계가 따뜻해지고 사회가 평안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예절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평생을 통해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일화를 들어볼까요? 퇴계 선생은 벼슬길에서도 항상 겸손과 예절을 잃지 않으며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허리를 굽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범절을 따르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예절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퇴계 선생에게 찾아온 젊은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는 신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은 그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절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절이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인간, 본연의 가치와 따뜻함을 예절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이를 극복하고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절은 덕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덕의 꽃이라는 표현은 예절이 내면의 훌륭한 덕성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의미합니다. 즉, 예절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심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형식과 완벽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거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때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과 친근함, 그리고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은 받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절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절이라는 공통된 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화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예절인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족을 화목하게 하듯 사회에서도 예절은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다녀오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예절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가족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감사와 격려의 말들이 쌓여 가족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사회 전체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갈등이 줄어들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여 소음을 줄이는 행동 등은 모두 사회적 예절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2025년 시니어 예절 교육에서도 강조되는 것처럼 어르신 준법, 예절 교육이나 전통 다도 기반 인성 예절 교육은 바로 이러한 예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한노인의 경기 양평군지회에서 경로당 회장 등 노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 어르신 준법 예절이 강조된 것도 공동체 내에서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변할 수 있지만 예절의 가치는 변함없이 중요하며, 오히려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절은 단순한 행동 지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이자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바로 예절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다음으로 예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절은 존중의 힘을 가집니다.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등은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예절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경청하는 태도는 존중의 시작이며,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존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곧 신뢰와 유대감으로 이어져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솔한 교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안전 코칭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 어르신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예절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둘째, 예절은 화합의 힘을 가집니다. 예절은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예절은 이러한 갈등의 불씨를 줄이고 서로가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중한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은 오해를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예절은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단 간의 그리고 사회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예절이 큰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작은 예절이지만, 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니어 문화예술 활동이 우울감 해소, 자존감 회복,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예절을 통한 화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연 관람, 악기 연주, 미술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 자체가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칭찬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셋째, 예절은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힘을 가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절은 사회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듯이, 예절이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지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예절을 지키고 규범을 따를 때 무질서와 혼란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시 질서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2025년 시니어 예절 교육이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포함되어 어르신 준법 예절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시니어들이 예절을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과 제도가 사회의 큰 틀을 유지한다면 예절은 그 틀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부대끼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장치와 같습니다. 예절은 사회적 마찰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절을 통해 관계가 좋아졌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예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 한마디, 고마움 표현하기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기와 같은 간단한 예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절은 우리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절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절을 실천하는 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절은 덕을 드러내고 덕은 예절을 통해 빛난다. 이 말씀은 예절과 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면에 훌륭한 덕성이 없다면 예절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덕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한 예절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덕성이 예절을 통해 발현될 때 비로소 그 덕성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보석이 아름다운 세공을 통해 더욱 빛나는 것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인 덕성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소통 방식은 다양해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관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예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만연해지는 지금 더욱더 예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그가 맺는 관계는 더욱 오래가며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상에서도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 것 등이 디지털 예절의 핵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히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시니어 맞춤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인사와 존중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아버지,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진심. 어린 한마디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모임 전체를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 식사 자리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의 정을 깊게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 혹은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등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얼굴만 아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사회화 교육 발표회와 같은 행사에서도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예절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박수쳐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나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절이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절은 과거의 낡은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이자 미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예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절을 통한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3가지 실천 방법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째, 작은 인사로 매일 존중을 표현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거나 출근길 직장 동료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작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인사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며 긍정적인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양평군 지회에서 노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기본적인 예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배려의 말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헤아리며 경청하고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정말 멋지네요.와 같은 배려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문화예술 활동이 우울감 해소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조차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조와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형식보다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예절을 실천하세요. 예절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형식이라도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진정한 예절의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며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예절은 더욱 빛나고 상대방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절의 표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전통다도 기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는 것도 형식 이면에 담긴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도를 통해 차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예절을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처럼 예절은 존중을 낳고 존중은 화합을 낳으며 화합은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며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고 작은 예절 하나를 실천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절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절을 통해 서로를 이어주고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